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내 기업 600곳 이상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여 개 기업 중에는 모건 스탠리, JP모건, 웰스파고, UBS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당국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국영 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 대응팀을 꾸립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유인책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 1분기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배상금 총 1조 8천억 원을 영업 외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파로 은행들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2분기 이후부터는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양대 지수 모두에서 발을 빼면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1.7%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음식료 종목들 호실적과 수산물 물가 고공행진 속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HLB그룹주는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FDA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 그룹주 일제히 하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힘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HLB가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 일제히 하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장 6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다시 결정이 될 텐데 많이 올랐었던 만큼 이번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 현재는 위험한 구간인지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6개월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공정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이 좀 단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 변경 이후에도 그 물질 자체의 성능이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데에는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FDA에 신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그런 심사 기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1년 반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에서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물량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풀리면서 하한가가 깨지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높아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HLB 그룹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뭐 지금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의 영향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은 거래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매도하겠다라는 물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매수를 하거나 추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이 HLB를 좀 매수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HLB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이 종목군들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매를 하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다시 되사는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다행히 오늘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룹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HLB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하락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추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시청하시다 보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되죠. 오늘은 하락했으니까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4조가 넘어갑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20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그룹주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중에 환율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1,340원대까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 종목도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의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증시의 우상향 기조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하방으로 가니까 도망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 눌림목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많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가져보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 하루였는데요. 이 기회, 눌림목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양대지수 코스피, 코스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성적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것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인데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잘 올라왔습니다. 약 25% 정도가 올라왔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 25% 정도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딱 3거래일 만에 나온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휴장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25%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전주에 소개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도 13%, 14%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되는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제가 선별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5%, 13%, 14% 정도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4월 말쯤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입니다. 슈프리만 14% 올라왔고요. 한싹 같은 경우는 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자 가격을 대입해 본다라고 한다면 약 4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45% 정도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 3번의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들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4종목씩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왔죠. 물론 모니터랩이라든지 동성 하이텍이라든지 못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40%, 10%대, 40% 혹은 10%대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다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된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제가 브리핑 드렸던 것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중국 경기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돌아서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부러진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빅2,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실적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밀린다라는 것, 이 역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매도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면 소비재들, 내수 관련 종목군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장이 밀린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3개월 전부터 4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과연 올라갈까? 오늘같이 밀리는 날에는 또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다는 것은 올해 7월 달이나 8월 달에는 진짜로 실물 경기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약 10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9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6월 달과 7월 달과 8월 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무슨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 갈 길 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시장이 밀릴 때는 다 같이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모든 종목이 반등을 하거나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 투자자분들만 계좌가 복구가 되고요. 계좌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펌텍코리아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AP위성이라는 기업도 있었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고수라인이라는 이 빨간색 기술적인 수식관리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HTS나 MTS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잡아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월 17일 날 한국콜마 소개드리고 나서 17% 올라왔고요. 동성화인텍 10%, 비즈니스온은 16%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35% 정도가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업들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아닙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이죠.
한 달 조금 지난 기업들인데 주가의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10% 올라온 DIC도 있고요. 파마리서치 35%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 종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매매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돼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급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올라올 때는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서 주가가 잘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5%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100% 이상가 올라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죠. 사실 당시에는 조선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작년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주가 흐름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도 그 당시에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 빨간 선 위에서 제가 공략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은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거든요.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이것도 처음 소개드렸을 때는 사실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있기는 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약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OLED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죠. 만약에 이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을 소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기업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업황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매매를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단순하게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을 굳이 매수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라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HTS와 MTS에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설정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고 이 종목들을 선별한 그런 기준은 고수라인 상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신시스템 같은 경우도 20% 넘게 올라왔고요. 뭐 C랩이라든지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올라왔죠.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1월 달에 소개드린 걸로 나와 있는데 11월 달, 10월 달에도 소개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그렇게 몰랐어요. 하이브리드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고수라인 상단에서는 미리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YC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YC캠 같은 경우 처음에 제가 준비를 했을 때 반도체 관련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1월 24일 날 YC캠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고점 기준으로 221%가 올라왔습니다. 이 YC캠이라는 기업 왜 올라갔죠?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YC캠이라는 기업을 제가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소개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부각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수라인에서는 이 YC캠이라는 기업이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YC캠 공략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유리기판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YC캠이라든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종목 모두 다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지만 앞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데 분명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그전에도 소개를 드렸고요. 덕산테크피아와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 쭉쭉쭉 있는데 우리가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시세의 연속성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죠.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아무도 크래프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우리나라 3월 26일 날 2,779포인트,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의 고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달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혼자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돌아서고 있어서 국내 증시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앞으로 실물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적어도 다음 달이면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 소외되지 마시고 환호할 수 있는 매매 전략 미리미리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도 설정해 보시고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해안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 모두를 빠짐없이 공개해 주고 계신데요. 그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종목들 리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는 좀 단순하게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소개드린 기업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트로닉스도 이때부터 잡혔고요. 코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HTS를 한번 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방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1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될 수 있는 종목도 포착을 하지만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포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돼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잘 나왔고 동아 ST 같은 경우도 잘 나왔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화장품주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시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매를 하실 때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업황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매의 타점 자체를 잡아가는 거죠.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는데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매매 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제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지난 12월 13일 날 소개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말 우리 방송에서 제가 전부 다 공개했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것은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잡힌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133%가 올라왔고요. GST 같은 경우도 150%가 올라왔죠. 최고점이 1월 30일인데 그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목들 그동안 소개드렸던 거 전부 다 리뷰인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죠.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 가져온 종목들을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 155%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매에 대해서 좀 성향 자체를 매매의 스타일 자체를 좀 바꿔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5월달과 6월달, 7월달까지도 좋은 장세에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시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상향을 쭉쭉쭉 할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더 올라갈 것 같다. 좋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좋은 내용들처럼 포장이 돼요. 시장이 올라가면. 근데 오늘 시장 한번 밀리니까 별별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시장이 밀릴 것 같다는. 여기서 매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금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업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애널리스트가 업황이나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자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들어와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종목들 놔두셔도 돼요.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갈 때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종목을 너무 바쁘게 교체를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목 교체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놔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는 기업의 가치가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우상향을 할 때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빠르게 계좌를 복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종목군들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재 가치가 좀 떨어진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좀 믿을 구석이 덜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계좌 자체, 종목 자체를 좀 교체해 볼 만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시장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매매하시기 굉장히 좋은 장세가 올 겁니다. 일단은 대형주가 먼저 가지만 나중에는 중소형주가 갈 겁니다. 지금 대형주들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도 많이 갔고요. SK하이닉스도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번 달대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잘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이 종목들은 공통점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크게 하락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했다고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곧 우리 증시가 다시 반등 나올 때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보면 국내 증시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힘내시고 든든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좌 복구 전략 정말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매수가는 4,9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 가졌죠, 전선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를 4,300원대에서 형성하면서 다소 손실 구간입니다. 다만 비중이 5%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요. 이 종목 대응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굉장히 애매하죠.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기 어려운데 5% 매수하신 거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이 종목이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하면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선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이 더 갈 것이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많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꺾일 때에는 또 크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라올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닌데 손절가는 4,14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4,14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5%밖에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더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만한 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되어 있는 몇몇 종목들 중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같은 업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도 좀 있고 해서 좋았는데 효성중공업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쪽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전선주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10% 정도 밀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4,140원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5%의 비중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뭐 수익 전환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5,05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 매수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다만 주가 밀려 내려올 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강한 종목들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매매했을 때 주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 못하시면 그 손실은 전문가 손실이 아니에요. 전문가 손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시청자님의 계좌 손실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종목이 빠져가지고 손실이 나서 전문가에게 뭐라고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욕한다라고 해서 계좌가 복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목표가도 메모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원 전선까지 살펴봤습니다. 꺾일 때는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면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4,140원, 목표가는 5,0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51,1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로 MLB 납품을 확대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죠.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9,3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수급상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예요. 보유하시면 되고요. 지금 비중이 20%라고 했는데 좀 무리해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20%를 한 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 돌파 매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100원은 굉장히 좀 위험한 매수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주가 흐름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47,750원입니다. 47,7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 전량 손절의 의견이에요. 47,75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전량 손절 사인을 잘 드리진 않아요. 웬만하면 절반 사인 손절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량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가 위로 수익 구간은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을 단일가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51,000원입니다. 5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53,0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 라인, 오늘의 저가죠. 47,75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이전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거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가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음 주 초에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럼 거기서 저는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시점 자체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22일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22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47,750원 이탈 시에 전량 손절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51,000원, 2차 목표가는 5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요. 모두가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답은 고수라인입니다. 고수라인은 상승 추세 초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라인 반드시 설정하셔서 수익의 극대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 신청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0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32%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 가까이 내려오면서 95,8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비중이 꽤 있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은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에요.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손절가는 단순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95,80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이 됐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9만 원대로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셀트리온 제약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9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매도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있고 추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9만 원 이탈 시에는 절반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0만 5천 원 선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10만 5천 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잔량은 좀 더 보셔도 돼요. 나머지 잔량은 11만 원대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는 수익 구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5만 7천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배, 그러니까 8만 원이 올라온 거죠. 16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탄력도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제약 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오늘 이제 HLB 쪽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무언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쪽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런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로 따져보자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신선한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 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정해드린 가격대에 메모하셔가지고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9만 원 잡아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별 대응 전략 더 자세히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매매하다 보면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했을 때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럴 때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의 이슈와 함께 종목별 매매 대응 방법 하나씩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수라인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종목들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찜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알려주실 내용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제가 가끔씩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종목 정도를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뭐 이 내용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에 집중해서 해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이런 화면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찜한 종목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오늘도 해운 관련주 대한해운이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놨거든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운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관련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BDI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SCFI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관련되어 있는 운임지수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운주들은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또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고환율이 놓여진다라고 한다면 고환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우리가 1,300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고환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환율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이 운임 쪽에 관련돼서 해운주들이 좋은데 한솔 로지스틱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뭐 HMM이라든지 그리고 펜오션이나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대한해운보다는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추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LNC 바이오라는 기업이에요. 의료 장비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때 신제품 3개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중국 쪽에서 이제 인허가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매출로 지금 잡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 장비 쪽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레포트를 봤는데 LNC 바이오의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관절, 연골, 뼈 그리고 피부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테틱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던 분야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저점대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추세가 온전히 돌아서는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매매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높은 고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LNC 바이오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고수라인 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LNC 바이오가 이 빨간색 고수라인을 넘었었던 적이 없죠.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드디어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밤에 미증시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 기업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인데
웹툰과 웹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 자회사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크래프톤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잘했어요. 비용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게임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 메리트라고 했는데 이제 연결 재무에 잡히기 때문에 뭐 자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스터블루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웹툰 쪽과 게임 쪽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DNC 미디어 급등 한번 나왔었죠. 이런 IP를 이용해서 웹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Y랩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런 모멘텀 가지고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한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만들어 놓은 고점 혹은 올해 만들어 놓은 고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도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찜한 종목은 딱 3종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 미스터 블루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한솔 로지스틱스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LNC 바이오는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을 때는 주가 흐름이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스터 블루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드디어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히든 종목은 아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어떤 기업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내용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죠.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원자력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G2파워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성파워텍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각이 좀 강해지면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DN이라는 기업이 장중에 강하게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이 SDN보다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업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결국에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이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던 찜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의견에 대한 공유라든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앵커님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태양광 관련주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 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찜 종목인 한솔 로지스틱스, 운임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에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태양광 관련주로 미국의 중국 태양광 규제에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혼자 대응을 하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바다 위에서 길을 찾듯 주식 매매에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